정부 수립과 검찰 역사상 최초의 대형 사고를 쳐놓고 그만둬야죠. 숨겠죠. 입 다물겠죠. 결국은 드러날 것이고 대통령과의 연결 역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항소 포기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당당한 일이었으면 서로 나요 하고 손을 들고 나왔겠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별로 당당하지 못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모양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나온 단편적인 그러나 의미는 매우 심장한 얘기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으로 못난 사람이죠.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자의 말부터 보겠습니다. 너무나 큰 모자를 썼던 대행이란 자는 자기 입으로 법무와 대통령실의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압력을 가했다고 확인을 한 거죠. 자기는 항소 포기에서 발뺌을 하려고 상부의 압력을 밝힌 셈입니다.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사건 처리에서 통상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과대 해석이 됐다고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신이 정치 검사이고 정치적 압력에 속절없이 굴복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법무차관과 특정을 하면서 연락한 사실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말입니다. 차관 말을 보면은요, 첫째, 큰일 났다. 두 번째로, 선택지를 두세 개 줄 테니까 이 중에서 택해라. 뭐 이런 거죠. 겁없이 이 말을 전한 것이고, 그런데 좋은 실마리는 됐습니다. 차관이 제시한 선택지는 모두 항소 포기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고 포기를 할래? 아니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포기를 할래? 이거 중에서 택하라는 거죠. 법무차관이 이 음모 작전의 라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일단 알려준 것이고요. 이 포기 압박의 그 내용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차관이 언급한 큰 일, 이게 정말 큰 말이었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하게 뜻을 잘 모르고 추론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주 의미는 큽니다. 이른바 큰 일은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 내지는 일부 아니면 모두 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요, 이 가능성은 이런 얘기입니다. 1심 재판의 내용이 너무나 큰일이다. 그래서 2심 재판에는 죽어도 못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심 재판장은 작은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정치적 파문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2심이 이 작은 용기보다 조금 더 큰 용기를 낸다고 하면 2심은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고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끄럽고 소란해도 1심으로 그냥 어떻게 막아보자. 이거에 최선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요. 이와 연계해서 피고인 중 일부가 좀 센 피고인이겠죠. 일부가 2심 재판 못 받겠다라고 버틸 수 있습니다. 사면이 가능하다면 2심, 3심 다 받을 텐데 만약에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2심 재판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1심 재판 이걸로 끝내보고 2심 재판은 못 받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재판은 권력형 민관 합작의 부정부패 사건이고 또 파렴치 사건이니까 어떻게 따져봐도 사면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걸 피고인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보자고 강변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추론은 1심 판결에 나온 성남시 수뇌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남시 수뇌부가 막자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추론이긴 하지만 차관이 얘기하는 큰 일은 이거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복수로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게 모두 다
관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총장 대행의 언급과 연계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공식 언급을 보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비겁합니다. 정 장관은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를 2차례 검찰청 쪽에 전달했다. 이렇게 공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중이란 말 많이 쓰죠. 신중이란 말 쓸 때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모두 다 아시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말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이 말뜻 다 알아듣습니다. 또 하나, 정 장관은 직접 총장과 통화했다,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정 장관은 더 비겁한 사람입니다. 부하를 시켜서 항소 포기의 뜻을 전달을 했고 누가 창작자인지는 밝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요, 장관을 건너뛰고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거다라고 거론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차관이 제 마음대로 얘기했다면 이건 정신없는 차관이고요, 바로 잘라내야 됩니다. 결국 장관이 이런 뜻을 가졌다는 거고요. 왜 장관이 이런 뜻을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정 장관이 말이 되는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진퇴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정 장관의 말 중에서 이 얘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정당한 수사였고 정당한 재판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판단은 여당 대표나 여당 원내대표가 밝힌 거하고는 정면으로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검찰과 검사를 피의자로 모는 공세를 편 거죠. 그런데 정 장관은 이 공세와는 일단 거리를 좀 두면서 항소포기 파동을 좀 한번 넘어가 보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세를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이제 용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검찰총장 대행이 물러난 뒤에 법무부, 특히 법무장관과 용산의 불똥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의식해서 입 조심하죠. 아예 입에 봉인을 채우는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에는 물방울 하나라도 튀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검사를 하루라도 했다면 권력형 민간 합장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항소폭이, 이건 몰상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일부 무죄가 난 사건은 반드시 상부심에 가도록 예규가 그렇게 돼 있고요, 관행이 그래 왔습니다. 법조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 수립과 검찰 역사상 최초의 대형 사고를 쳐놓고 적당히 넘어가긴 어려울 겁니다. 봉욱 민정수석, 이분은 총장 후보까지 올랐던 검사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검사였습니다. 이런 일에 난 몰랐다, 나를 뛰어넘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비상식적이죠. 그만둬야죠.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또 비서관들 상당수는 대장동 사건 등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 출신들입니다. 물론 숨겠죠. 입 다물겠죠. 그러나 버티진 못할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역할이 드러날 것이고 대통령과의 연결 역시 어땠는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정권의 진로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로를 그렇게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드러났던 최일병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연상이 됩니다. 서울지검장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진우 서울지검장 즉각 물러나긴 했지만 과연 잘한 겁니까? 항소는 지검장의 책임 아래 진행이 됩니다. 이런 항소 포기가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면
역사상 최초로 항명하고 관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았을 겁니다. 지검장으로서 징계와 그보다 더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항소를 관철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그만둔다고 모든 일이 끝나고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소 포기에 전국의 거의 모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모두 친윤 검사들이라서 반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될까요? 검찰이 오늘날 공경에 처해서 와해 위기에 선 이유는 역대 정권에 항상 부관해동한 정치검사, 정치검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죽을 날짜 받아놓은 검찰이지만 현재로서 검사다운 건 뭐일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합니다. 모든 검사가 반발하는데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검사들 몇이 돋보입니다. 이들이 바로 정치검사, 친명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금요일 빈사,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혁신 필요하죠. 이래저래 구제불능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